안녕하세요.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전쟁 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대선은 우파와 좌파의 대결뿐만 아니라 종북 주사파, 사회주의 지배에서 벗어나 온전한 인간의 자유를 찾아오기 위한 전쟁입니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가치들이 복잡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단지 좌파, 우파라는 이념으로 구분할 수 없는 복잡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분야에서 좌파, 우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세계를 향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개념일 뿐이지 절대적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를 두고 좌파다, 우파가 아니다, 갑론을박하는 것은 논쟁 자체가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바보스런 짓입니다. 이미 우리 우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를 대표 선수로 뽑았습니다. 이제 와서 윤 후보의 정체성을 왈가불가하는 주장은 윤 후보를 지지하든 안 하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저급한 논리일 뿐입니다. 아직도 시정연 방송을 구독하지 못한 분께서는 지금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최대의 걸림돌은 대선 조작입니다. 현재 선거 조작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 부정을 막는 것도 어렵지만 국힘당의 이준석 같은 반동들이 다리를 틀고 있는 게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4.15 부정의 주범들 조혜주, 양정철, 권순일, 노정희, 이해찬, 이건영, 그리고 우파 중에서 이준석, 하태경, 정규재, 조갑재 등 여전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작 선거를 감행할 것입니다. 이미 사전 준비의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표 조작이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이재명 캠프는 사전투표 공작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제는 개표 자체를 조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율은 19대 대선 때는 26%, 4.15 총선 때는 27%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30%까지 상승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7대3으로 득표를 조작한다고 가정을 할 때 윤석열 후보는 본투표에서 59% 이상을 득표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작년 오세훈 시장은 본투표에서 63.5%를 득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59%를 득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조작 전문가들 조혜주, 이근영, 양정철은 사전투표 조작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표 자체를 조작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입니다. 개표라는 것은 당선자가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개표 조작을 뒤엎을 수 있는 것은 내전입니다. 과연 우파 진영에서 그런 내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개표 조작을 막는 대책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선 조작을 위한 분불대기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연출하기 위해 여론 조작은 엎치락뒤치락 조작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제 발표된 KBS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이재명 39.1%, 윤석열 26.0%, 13.1%의 차이로 이재명의 압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심지어 이준석 땡깡 사건이 있을 때는 KBS에서는 39세 이하에게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청년층들이 윤석열 후보를 떠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준석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게 될 때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윤석열은 42.1%, 안철수는 무려 48.5%로 승리한다고 우파 진영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패스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시점에서 1월 15일 민노총은 불법으로 집단 시위를 서울에서 강행하였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원주에서 산악훈련까지 침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노총 5대 핵심 의제에는 사회 대전환 투쟁이라는 체제 전복 의제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붉은 전사, 민노총의 이른 수상한 움직임은 개표 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전을 대비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조혜주가 임기 종료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그만두어야 하는데도 문재인은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임기가 종료된 선관위원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재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가 매우 수상합니다. 민주당이 1월 7일 대선 해외위원회라는 조직을 가동하고 중국 산동성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중국산 투표지와 중국산 하웨이 전산 부품이 미국 대선과 우리 4.15 총선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중국이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이 정지당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원들이 구글 코리아 앞에서 가세연 퇴출 운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세연은 우파 채널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수꾼으로서 이재명의 가장 아픈 곳을 폭로해 왔습니다. 선거 기간에 우파 채널을 탄압하고 있는 것은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캠프 그리고 체제 전복을 노리는 민노총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들은 정권 연장에 지금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만으로는 승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내전을 각오하고 개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내전이 발생하기만 하면 가장 먼저 출동할 수 있는 붉은 전사, 문재인의 홍위병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는 이제 대우각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에 동조하는 이준석, 하태경을 2선으로 내려보내고 개표 조작에 대한 방어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공당으로서 직접적으로 부정선거를 공식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황교안과 민경욱 등 시민단체를 지원해서 공명선거 감시반이라도 서둘러 가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표가 종로되는 순간 국가의 모든 권력은 당선자에게 집중됩니다. 개표 조작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내전밖에 없습니다. 내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표 조작은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과연 웰빙 보수 우파 진영에서 내전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상대는 지금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 투쟁하는 자, 주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적당히 싸우다가 상대를 인정하는 자, 노예로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